이번 시간은 기말 수정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장부가 작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기업의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어떤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판료소를 적용해서 우리가 분계를 했었죠. 그리고 그 분계한 내역들을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T계정의 형태로 금액을 집계 했었습니다. 전기라고 했었죠. 이 전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든 계정을 집계했었어요. 그 계정을 집계한 표를 시산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분계장이든 전기를 한 총계정 원장이든 간에 또 시산표든 간에 양쪽의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산표에 집계된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금액들은 1년 동안의 정확한 금액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 중에 뭐 기기장치나 이런 뭐 건물이나 이런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자산의 가치가 감소된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지 또는 채권에 대한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어떤 대손을 예상한다든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집계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1년 동안의 정확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추가로 정리해야 될 분계들이 있다면 분계를 추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또는 결산 정리 분계라고 해요. 이런 기말 수정 분계나 결산 정리 분계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말에 하는 이런 분계들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강에서 집계된 시산표는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분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거를 기말 수정 분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 시산표와 기말 수정 분계를 한 후의 시산표를 구분해서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부 마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장부 마감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장부 마감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 회계 정보 있잖아요. 그죠?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는 1년 단위로 마감을 해서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가 되면 그 잔액이 차기로 2월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잔액이.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돼도 현금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음 연도로 그 잔액이 2월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차기 연도로 2월되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이 성과를 우리는 1년 단위로 우리는 측정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올해 잔액들을 그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버리면 누적된 수익 비용이 집계되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성과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과 비용은 자산부채 자본과 다르게 차기 연도로 2월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 수익과 비용을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마감을 해서 이 당기순이익 난 것만큼을 당기순이익이 나면 그만큼 연말에 기업의 자산이 증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증가된 자산만큼 자본이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자본의 증가로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는 마감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 자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1월 1일 날 기초에 현금 1,000원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700원이고 이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 500원인 경우에 그럼 당기순이익이 200원이 났겠죠. 그러면 200원만큼 12월 말일 날에는 회사의 자산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1년 동안 이익을 벌어들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늘어난 200원만큼 회사의 자산이 늘어났을 거고 그것만큼 자본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는 마감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1월 1일 날 지금 자산이 1,000원이고 부채가 없어요. 그러면 자본이 1,00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00원을 가지고서 열심히 경영활동을 했어요. 해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700원, 비용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200원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만큼 회사의 자산은 늘어났겠죠. 12월 31일 날 회사의 자산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이익이 났으니까 자산이 증가됐을 거예요. 그럼 그 증가된 것만큼 자본도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자본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00원만큼 당기순이익만큼 늘어난 이 자본의 증가분을 마감을 통해서 반영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마감을 통해서 반영된 이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년도로 2월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마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변에 있던 수익 700원을요. 차변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대변에 있던 수익 700원을 차변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비용 500원을 대변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 지금 여기 색깔 보시면 200원만큼이 차이가 나죠? 이것만큼 자본금이 늘어났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수익 700원이 차변으로 줄어들어서 잔액이 빵원이 되겠죠. 차변에 있던 비용을 대변으로 분기를 한다면 비용도 잔액이 빵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차이나는 200원만큼 이 자산이 200원이 늘어났으니까 자본도 늘어났겠죠. 그쵸? 그럼 이것만큼 자본금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마감. 그러면 이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거고 이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잔액을 없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 된 잔액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장부 마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자본으로 대체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양면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붕 뜨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집합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해주고 이 집합손익 200원 당기순이익만큼 자본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마감 분기라고 하는데 이 마감 분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기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총 정리해 보면 결국에 장부가 작성되는 과정, 이거를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회계 순환 과정은 거래가 발생하면, 즉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면 이 거래를 장부에다가 분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분기한 거를 우리가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T계정에다가 전기해서 집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차변과 대변이 제대로 다 금액이 집계가 됐는지를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이 시산표에는 정확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지금 다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말에 추가로 분개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우리가 결산 정리 분개 또는 기말 수정 분개를 통해서 추가로 분개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기가 추가됐으니까 시산표가 또 바뀌었겠죠. 그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가면 또 언급이 되니까 이런 과정이 거쳐진다라고 이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 전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 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마감을 통해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를 마감해 주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해서 당기순이익만큼을 자본에 반영시켜주는 이런 마감을 통해서 마감 분기를 통해서 마감을 하고 그리고 마감한 후에는 이런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이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이게 회계의 어떤 매년 돌아가는 사이클,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결산은 매월 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이제 분기나 반기별로 이렇게 결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이런 과정은 이론상으로는 되게 복잡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상으로는 이 회계 처리 분계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평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종합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분계장이나 총계정 원장은 우리가 회계 장부 중에 정말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이걸 주요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계장이나 총계정 원장 이외의 장부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현금 출납장, 당좌 예금 출납장 이런 다양한 이런 장부들이 있는데 이런 건 보조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거래 발생이에요. 자, 11월 10일 날 주식회사 서비스라는 회사는 현금 10만 원을 투자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 이 법인 주식회사 서비스라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 자,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겠죠. 그리고 투자 받은 거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회사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현금 5만 원을 차입했대요. 빌렸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5만 원이 증가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빌린 거니까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빌린 돈, 요걸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30만 원의 현금을 수령했대요. 그럼 이걸 거래니까 우리가 분개해 줘야 되는데 현금 3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30만 원 증가되고 자, 이 수수료를 받은 거니까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30만 원이 발생된 거예요. 우리가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직원한테 월급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현금이 나갔죠.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종업원한테 월급 준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급여라고 해요. 급여라는 비용이 9만 원이 발생됐다라고 차변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원한테 출장비로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4만 원이 감소했죠? 자, 이렇게 출장비를 줬을 때 이런 비용을 참고로 여비교통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4만 원이 발생됐어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계만 쭉 기록하게 되면 이게 계정 과목별로 증감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한 분계 내역을 우리가 각각의 티 계정의 형태로 옮겨 적는 게 바로 전기라고 했었죠. 그럼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지우고 색깔을 칠해가면서 해볼게요. 자, 11월 10일 날 현금 10만 원 자산이 증가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 현금 차변에 11월 10일 날 10만 원 증가됐어 라고 써주는 겁니다.
상대 계정 자본금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자본금이 얼마 증가됐어요? 10만 원 증가됐죠. 그러면 이 자본금 장부에다가 11월 10일 날 10만 원 증가됐어 라고 기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2월 12일 날, 11월 12일 날 현금 5만 원이 차변에 증가됐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에 11월 12일 날 5만 원 증가됐어 라고 기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대변에 차입금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차입금 장부에다가 11월 12일 날 대변에 5만 원 증가됐어 라고 전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현금 30만 원이 증가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현금 차변에다가 11월 15일 날 30만 원이 증가됐어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대변에 수수료 수익 30만 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수수료 수익 T계정에다가 11월 15일 날 30만 원이 늘어났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급여 9만 원이 발생됐죠. 그러면 급여 T계정에다가 11월 20일 날 9만 원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9만 원이 나갔죠. 그죠? 그러면 현금 11월 20일 날 9만 원이 나갔다라고 전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1월 21일 날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4만 원이 발생됐죠. 그러면 여비교통비 11월 21일 날 4만 원이라고 전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11월 21일 날 4만 원 나갔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상대 계정들을 표현했지만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기한 거를 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도 봤다시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 합계는 어때요? 당연히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차변 다 더한 거랑 당연히 대변 다 더한 거는 같아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더해보면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금액이 전기가 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었죠? 그렇죠. 시산표였어요. 시산표. 자, 시산표는 모든 계정을 집계한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작성하는 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다 나타낸 시산표를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가운데 계정 과목을 적고 차변과 대변을 표시해주고 차변의 합계와 잔액 그리고 대변의 합계와 잔액을 표시해서 이 양쪽 차변과 대변이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양쪽이 다 똑같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점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모든 계정을 집계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한눈에 또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니까 현금은 10만원, 5만원, 30만원이니까 45만원이 증가됐죠. 그러면 현금 차변의 합계에 45만원 증가됐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대변에 9만원, 4만원 하면 13만원이 감소됐죠. 그럼 이것만큼 현금 13만원이 감소됐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현금이라는 건 자산이니까 자산이 45만원 증가됐고 13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자, 45만원에서 13만원이 줄었으면 32만원이 현금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쪽에 자산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쪽에 잔액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차입금을 한번 볼게요. 자, 차입금 대변 합계가 5만 원이죠. 차변의 숫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 금액 그대로 차입금 대변 합계는 5만 원, 차변은 0 없어요.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5만 원이 증가됐고 감소된 건 없잖아요. 그러면 갚아야 될 부채 그대로 잔액도 5만 원이 대변에 남게 되는 거예요. 부채는 대변에 증가하니까 대변의 금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 쪽에다가 잔액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자본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대변 합계가 10만 원, 차변 합계는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그 금액 그대로 자본금 대변 합계는 10만 원, 차변 합계는 없어요. 그러면 자본도 대변의 증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금액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잔액을 많은 쪽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을 볼까요? 수수료 수익 대변 합계가 30만 원, 차변 합계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변 합계가 30만 원, 차변 합계는 없어요. 그러면 수익은 대변에 증가하는 거니까, 대변의 발생이니까 대변에 숫자가 더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수익은 대변의 잔액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급여와 여비교통비는 어때요, 여러분? 각각 급여 9만 원, 여비교통비 4만 원이죠. 그 금액 그대로 9만 원과 4만 원. 대면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나 여비교통비는 비용이니까, 급여나 여비교통 비용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9만 원, 4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계정을 짓게 해서 합계를 내보면, 자, 차변의 합계와 합계의 총계와 대변의 합계의 총계는 같아야 되는 거죠. 또 차변의 잔액의 총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총합계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금액이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기입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게 또 시산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시산표에 나와 있는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잔액들은 1년에 한 번씩 장부를 마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만 수익과 비용은 매년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었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대변에 있던 수익 30만 원을 차변으로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차변에 있던 급여 9만 원과 여비교통비 4만 원의 비용을 대변으로 마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비용 항목들을 대변으로 이렇게 상계를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수익과 비용의 잔액은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를 뭘로 메꾸냐면 우리 마감을 위한 거니까 요거는 마감할 때는 손익 또는 집합손익 이렇게 해서 마감 계정으로 이 차대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합손익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뭐겠어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총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 차변에 집계된 집합손익, 차변에 집계된 이 집합손익 13만 원은 뭐겠어요? 그렇죠. 올해 1년 동안에 집계된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총 수익이 30만 원이고 총 비용이 13만 원이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이 차이 금액인 17만 원이겠죠. 그 17만 원이 총 수익이 더 많은 거니까 그 대변에 이 많이 잡혀 있는 이 17만 원이죠. 이거를 집합손익을 줄여주고 집합손익을 이렇게 줄여주고 이걸 자본금에다가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합손익 17만 원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올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의미하겠죠. 17만 원이라는 단기 순이익을 의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마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러한 모습이 나오겠죠. 자, 11월 10일 날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현금 10만 원을 투자받았고 이거는 자본금이었어요. 이 상태로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자 그리고 11월 1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업 활동을 해가지고 성과를 따져봤더니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30만 원이고 급여하고 여비교통비 비용이 9만 원, 4만 원이면 13만 원이죠. 그럼 17만 원만큼이 뭐겠어요? 단기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만큼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 12월 31일 날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집계해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 현금이 32만 원이 지금 연말에 집계가 됐어요, 잔액이. 또 차입금이 여기 얼마죠, 여러분? 5만 원이 지금 부채가 또 증가됐죠? 그러면 자산이 32만 원, 부채가 5만 원이면 자본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본이. 자본은 요 자본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 자본은 32만 원에서 5만 원을 차감한 얼마예요, 그러면? 27만 원이겠죠? 32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27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자본이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이 나는 17만 원은 뭐예요? 그렇죠. 이 17만 원은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 당기순이익이 12월 말일 날 마감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이 17만 원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자본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기말의 시점에 자본이 27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에 있던 자본과 기말의 자본 27만 원의 차이 나는 금액 27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또 이 연결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7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부가 작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